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랑 다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비트코인 상승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냥 허쉬 채널만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뭐 하는 데는 제가 뭐 자신감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냐면 분명히 3월 달에 지금 뭐 다 뭐 전고점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갓 시작할 때여서 뭐 본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뭐 증인들은 다 있으니까요. 이때 분명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운영했던 단톡방에서 61K까지 떨어진다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이렇게 반등이 왔고요. 그리고 홍콩 ETF 뭐 승인된다, 뭐 중국 거대 자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다 뭐 난리 났을 때 저는 분명히 이거 중국 자금 안 들어온다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방을 엄청나게 맞았죠. 이스라엘 폭탄 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59K 깨지면 51K까지 빠진다라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67K쯤에 제가 요때도 매수하기 괜찮다, 67K가 계속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던 것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시 이게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해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압력들 때문에 코인 가격이 또 쭉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추천을 할 때도 제네시스 물량 풀릴 거고, 제미니언 사용자들한테 상환해 주는 거 그것도 5월 말이나 6월 달에 풀릴 거고, 마운트곡스 10월 전에 상환할 거고, 그런 단기적인 매도 압력들이 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 67K부터는 그냥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방을 할 때도요, 독일 물량 풀리는 거는 제가 예측을 못했죠. 근데 독일 물량 풀리고 막 제네시스 물량 뭐 풀린다 그러고 막 제미니언 관련해서 상환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제 상승 끝났다, 뭐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고 뭐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은행 규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발행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6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풀릴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독일 물량 풀리고 막 이렇게 마운트 곡스 상환 이야기 나오고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분명히 버텨야 된다라고, 좀만 힘내자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상황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독일 물량 다 풀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7K에서. 근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4일 만에 엄청나게 펌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자, 상승 이유가 뭐냐면요, 뭐 트럼프가 총 맞았는데 뭐 손 한 번 들었다고 상승하는 거 아니고요. 레리 핑크가 뭐 비트코인 뭐 좋다고 했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요, 이전부터 계속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57K에서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쭉 올랐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아니라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시면은 마운트곡스 물량 풀리고 독일 물량들이 막 풀렸잖아요. 독일 물량 풀린 게 근 한 일주일 동안 22억인가가 풀렸어요. 그 전에 조금 풀렸고 9일 만에 22억이 풀렸는데요. 이때 마운트곡스 상환 이슈 나오고 했을 때 보면 거래량이 엄청 나오면서 밑꼬리를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던지는 물량도 엄청 많았는데 누군가는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받아주고 그 후에도 독일 물량 계속 풀리는데도 이 누군가는 계속 받아줬다. 근데 그게 저는 뭐 기관이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받아지는 걸 보면서 독일 물량 다 이제 마무리됐고, 마운트곡스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 날 저번 주 아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상환하고 나서 제가 주말간에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대량 물량이 추가적으로 당분간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열흘 정도 지났죠. 추가적으로 이제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봤을 땐 세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우리 같은 뭐 이제 한국 사람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복스 상환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세력이나 기관들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크라켄이나 이런 물량을 많이 쳐내야 될 거래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던가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와줬다는 건 저는 조금 의미가 있는 반등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꼭 보면요, 이때는 다른 유튜브 보고 막 흔들려가지고 막 매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제 와가지고는 제 방송 보고 아우신이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금 당장의 매수 매도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벌써 여기서 이만큼 펌핑을 했는데요. 그죠? 여기서는 다시 상승할지 하락할지 몰라요. 월요일 날도 보세요. 주말간에 뭐 상승하니까 CME 갭이 생겨가지고 월요일 날 하락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월요일 날 뭐 쇼 잡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CME 갭 채우러 간다고. 제가 분명 단톡방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말라고. 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쇼 쳤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주말간에 CME 갭 채우러 월요일 날 간다고 쇼 쳤던 사람들은 다 청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뭐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예. 당연히 앞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를 제가 맹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고는 하거든요. 보시면 그때 120일 이평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딱 붙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붙었어요. 그죠? 상단 조금 넘어 돌파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올라가다가 또 다시 뭐 조정받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120일 이평선 상단으로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뭐 또 뭐 추세가 상승으로 본다 그러면서 뭐 또 막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또 반대로 120일 이평선 맞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로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무조건 맹신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사람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진짜 이거는 괜찮은 구간이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매수 매도를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 거지 뭐 구간마다 사도 됩니다 팔아도 됩니다 뭐 어째 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예, 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개인 매매하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정말 모르더라고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뉴스 보고 뉴스 기사 읽어주는 게 다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제 거 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요,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색은 이제 현물 암호화폐를 담보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선물 포지션 CME 같은 데서. 그리고 이 파란색은 현금 달러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건 줄어들고 있다. 근데 현금으로 달러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는 마켓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포지션을 잡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현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믹싱을 돌려가지고. 왜냐면 지갑 추적 당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달러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하는 건 대부분 기관이나 건강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이걸 상승을 만든 건 달러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그런 세력이니까 조금 건강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0%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자, 그리고 레리 핑크가요, 5년 전에는 본인이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하고 안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분산형 자산을 디지털 골드고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본인이 공부하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암호화폐가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얼마나 좋고 이제 막 그런 건 줄 알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좀 더 힘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이제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이제 채택을 했어요. 예,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요 조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공화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고 이제 SAB121 거부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고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 보면 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에 암호화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막 비트코인 맥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암호화폐를 무조건 막 찬양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트위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게리 겐슬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게리 겐슬러가 지금 막 증권 규제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2022년도에 한번 막 연설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땐 이제 이 사람이 그다지 뭐 완전 비트코인 맥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서 둘이 같이 이제 듀오로 암호화폐를 쭉쭉쭉 밀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었겠죠. 가격 상승에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7월 23일 날 출시될 것 같다는 에릭 발추너스의 이제 트윗이 있었어요. 에릭 발추너스가 하는 말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없다면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큰 변수가 없으면 아마 23일날 승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일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올해 이제 개최가 되니까 딱 요렇게 날짜도 맞아 떨어지는 게 재밌다, 요런 내용의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제목에다가 상승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뭐 자기 자랑만 뻐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 잘 맞추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뭐냐면 이제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을 잘 이해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잘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본인이 알아서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보면 차트로 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냥 그거는 저는 조금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경제 관련 뭐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이제 분석하고 혼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저는 투자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온갖 뉴스들을 다 읽고 진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뭐 15분, 20분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바쁘신 분들은 제 영상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이런 부분은 따로 조금 뭐 주말간이나 공부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을 수천만 원, 수억 투자를 하는데 작게는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하루에 막 뭐 10만원 벌려고 8시간, 10시간씩 회사에서 막 그렇게 일은 하면서 본인 돈 몇백, 몇천, 몇억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요,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뉴스만 달랑 보면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하면요, 무조건 성공 못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이 전부터 올라갈 근거들이 계속 있었어요. 시장 상황도 계속 좋아졌고, 법원도 이제 조금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변했고, 이제 금리나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좀 높아졌고, 게리 겐슬러가 계속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지금 조금 법원에서 제재를 좀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미카법 시행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조금 명확해졌고, 미국도 지금 요즘 하는 걸 보면 조금 이제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보이고, 뭔가 이제 암호화폐가 점점 이렇게 조금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확률이 지금 뭐 9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차트상으로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뭐 공포에 떨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영상을 진짜 막 엄청 열심히 올려드리는데 그걸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단톡방의 사람들도요.
지금 막 올라가니까 막 올라갔다고 막 좋아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톡방 사람들한테. 시장 상황 좋아지고 있다. 분명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마라. 가격적으로 상황을 보면 안 되고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드려도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냥 뭐 1K 떨어지면 떨어지네. 1K 올라가면 와 올라갔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 손해볼 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들 좋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막 하루에 자료 찾고 하는 것만 하루에 뭐 못해도 5시간에서 많게는 한 12시간씩 기사 보고 자료 찾고 막 하거든요. 그거 제가 막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예.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에 뭐 질문을 남기시든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시든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